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몰디브에서 보냈던 봄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영상 속의 드로잉들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4월 10일 전날 그린 그림들이에요. 하필이면 선거가 있는 날에 몰디브를 가게 됐는데 저는 꼭 그날 아침에 본투표를 하고 가고 싶었어요. 요즘에 투표 인증 용지를 따로 챙겨가서 도장을 찍고 오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별게 다 유행이네 싶었는데 저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몰디브를 컨셉으로 펜드로잉을 해본 거예요. 영상 보시면 제가 되게 쉽게 그리는 것처럼 보이실지도 몰라요. 이 그림의 모티브는 몰디브 관광청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인데 절대 쉽게 그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스케치 없이 그냥 펜으로 그리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치만 약간 좀 삐뚤삐뚤한 느낌도 들면서 조금 즉흥적인 느낌이 나는 게 저는 펜 드로잉의 매력인 것 같거든요. 엄청 피곤한 가운데 그림을 그렸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려놓고 났을 때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웬 몰디브일까 하실 거예요. 제가 취미가 다이빙이라서 작년부터 다이빙 강사님들이 여는 투어를 많이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건데 몰디브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신혼여행지? 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되게 비싸고 그리고 막 리조트에서 바로 이렇게 바다로 뛰어들 수 있게 이렇게 막 미끄럼틀 돼 있고 막 그런 이미지를 생각을 해서 엄청 비싸고 되게 가기 힘든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다이빙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곳이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비행기 공포증이 있어서 진짜 비행기 타는 거를 좋아하지 않고 특히나 장거리 가는 거는 정말 웬만하면은 되게 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행 다니는 거를 굉장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그게 어디 갈 때마다 진짜 힘든 점이었거든요. 근데 몰디브까지 10시간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힘들었는데 투어를 신청할 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고 그리고 이게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면은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끊어놓고 보자 좀 그런 성격이라 그냥 좀 질렀죠. 너무 가고 싶었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선거하는 날 가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갔다 와서 비행기 공포증을 극복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너무 희한한 계기에 진짜 의외의 포인트에서 좀 극복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비행기 탈 때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막 별 방법을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어떤 사람들은 뭐 술을 마셔라 아니면은 뭐 진짜 그 너무 불안한 게 심하면은 뭐 약이라도 먹어라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근데 저는 그런 거 말고 좀 정신력으로 극복을 해보자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어차피 내가 이 비행기를 타면 죽는다. 떨어져서 추락해서 죽는다. 근데 어차피 그건 정해진 거니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순간을 즐기자.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 게 이제 블로그를 찾아보다 보니까 비행기 공포증을 극복하는 방법이래요. 그리고 막 별 생각을 다 해보고 뭐 그냥 막 지금 고속버스를 타고 있는 거다. 막 이렇게 상상을 해보기도 해보고 하여튼 하라는 대로 방법을 다 해봤는데 그때마다 너무 무서웠어요. 심지어 이거 타면은 이제 반드시 죽으니까 이게 추락할 거니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즐기자라는 생각을 했을 때가 사실은 제일 무서웠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스리랑카 항공을 타고 스리랑카 수도인 콜롬보에서 경유를 하고 몰디브 말레이까지 이렇게 가게 됐거든요. 사실 콜롬보가 제가 8년 전쯤에 남자친구랑 처음으로 같이 여행을 갔던 곳입니다. 스리랑카. 네, 굉장히 저한테는 아주 뜻깊은 곳인데 하여튼 스리랑카를 갈 일이 보통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스리랑카 항공
항공도 사실 좀 익숙하지가 않죠. 근데 어쨌든 이제 스리랑카 항공을 타면은 분위기가 되게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면 우선은 이제 그 승무원분들이 너무 편안해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좀 체구도 엄청 크시고 진짜 동네 그냥 아주머니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나쁜 말이 아니라 저는 사실 너무 편했어요. 그런 어떤 편안한 분위기, 그런 뭔가 이렇게 즐거운 그런 분위기가. 그리고 그분들이 입고 계신 옷이 스리랑카 전통 의상 같은 거를 이제 입고 계시는데 그냥 그 자체가 되게 막 그냥 이웃집 막 가는 것처럼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그때 좀 공포감이 되게 심해요. 근데 그때 이제 승무원 분들께서 이렇게 그 비상 출입구 앞쪽에 앉아가지고 약간 대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막 그 흔들리면서 이게 비행기가 이륙을 하는 와중에 진짜 너무 편안하게 너무 이렇게 활기차게 웃으시면서 막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때부터 약간 긴장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 타기 전에 진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콜롬보까지 스리랑카 수도까지 일단 이제 가는데 8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근데 거기서부터 일단 마음이 좀 편안해지니까 이제 그러고 막 밥을 주시잖아요. 밥을 주고 8시간이니까 막 간식도 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때 막 와인 같은 걸 막 먹으라고 되게 막 권유를 해주세요. 이게 권유인 건지 제가 먹겠다고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와인을 주고 막 그러니까 되게 이게 좀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약간 놀자판이었다고 해야 되나? 뭔가 비행기 안에가 예, 굉장히 재밌었어요. 음식도 너무 맛있고, 자리도 뭐, 제가 갈 때는 막 되게 텅텅 비어가지고, 이제 가장 앞쪽에 내 자리를 그냥 완전 이제 제 자리처럼 편하게 막 누워서 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막 아주머니들 막 너무 편안한 미소로 이렇게 막 반겨주시지, 거기다가 자꾸 돌아다니면서 와인을 그렇게 권해가지고 와인을 두 잔 막 이렇게 먹으니까, 그때부터 긴장이 다 풀려가지고, 비행기가 흔들리든 말든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진짜 신기하게.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책을 3권을 읽고, 와, 심지어 이제 막 그림 그리는 거 비행기 안에서 저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할 수가 있었어요. 다시 생각해도 스리랑카 항공사한테 너무 고맙네요. 근데 정말 그러고 나서, 이 비행기에 대한 두려움이 진짜 없어져가지고, 그 후에 이제 일본에 갔었는데, 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비행기가 막 난기를 만나서 흔들리고 이러는데도.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냥 저는 겁이 많은 거고, 공포증이 아니었다. 진짜 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비행기를 탈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진짜 너무 심각하게 두려우면은 거의 이제 정말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으니까 이제 너는 공포증이 아니었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전까지는 아니다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내가 비행기 공포증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처음으로 한 거죠. 너무 그러니까 의외 포인트에서 이 긴장이 풀어지니까. 비행기 얘기만 했는데 벌써 제가 8분이 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드로잉을 이제 설명해 드리면서 몰디브에서 있었던 일들, 제가 경험했던 일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벌써 2번째 드로잉을 제가 하고 있네요. 몰디브가 섬들이 이제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인데 보통 신혼여행지로 알려진 곳들은 그 작은 섬들을 섬 하나를 리조트가 아예 통째로 소유를 하고 있어서 이제 그 섬 하나가 아예 그냥 리조트인 거죠. 그 숙소들이 쭉 있는. 저처럼 다이빙하러 가는 사람들은 그런 숙소에는 묵지를 않아요. 네, 물론 뭐 묵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쵸? 일주일 있으면은 그게 얼마입니까? 네, 그렇게 가지는 않고 그냥 일반적인 숙소들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호텔들, 게스트하우스는 모르겠는데 호텔은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런 어떤 막 신혼여행지 같은 그런 게 아니더라도 테라스도 있고 방 너무 좋고 넓고 그리고 정말 해양 생물들이 많아서 그리고 너무 다양하게 있어서 진짜 다이버들한테는 천국이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태까지 막 많은 포인트를 가본 건 아니지만 몰디브에 있는 난파선 포인트가
제가 봤던 포인트 중에 진짜 가장 예뻤어요. 그리고 뭐 고래상어라든지 만타라든지 그리고 이제 스팅레이 또 모듈라레이 제가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가오리처럼 생긴 친구인데 약간 다른 친구더라고요.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거북이는 정말 네, 바로 앞에 진짜 얼굴 앞에 20cm 눈 맞춤 진짜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너스샤크라고 상어 크기가 정말 사람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하여튼 사람을 먹이로 인식하지 않는 상어라고 하네요. 그래서 너스샤크 포인트에 가면 드론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기도 하고 네, 정말 와 신기하고 희한한 포인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몇몇 포인트들이 근데 몰디브뿐만 아니라 솔직히 이게 참 뭐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좀 그런 부분이긴 한데 이제 먹이를 줘서 자연에 있는 생물들을 불러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몰디브에서도 너스샤크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경우였어요.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뭐 저도 갔다 와가지고 할 말은 없는데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너무 이렇게 자연 생물들을 길들이는 것 같아서 그게 사실 마음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죠. 근데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요. 그게 현지 사람들한테는 또 그게 관광 수입이 또 되는 부분이고 또 그것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는 게 사실이니까. 네 번째 드로잉은 약간 신혼부부 컨셉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분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어떤 여성분이었다면 세 번째 드로잉은 스노클링 하고 계시는 분. 네 번째 드로잉은 이거를 뭐라고 하죠? 플로팅 조식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띄워놓고 아침밥 먹는 거. 몰디브로 검색을 하니까 거의 첫 번째에 이런 이미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도 한번 그려봤어요. 펜으로 그림을 그릴 때에는 내가 하다가 좀 틀린 것 같아도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그릴 수 있는 용기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진짜 연필 스케치 없이 펜 드로잉 해봤는데 그리느라고 약간 진땀을 뺐어요. 이 그림에서는 이 남성분이 잡고 있는 종이 위에다가 선거 도장을 찍어줄 거예요. 예쁜 구름도 그려주고 맛있는 주스랑 빵도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몰디브로 떠나볼게요. 그림 그릴 때 제 손 색깔이랑 잠시 후에 나올 제 손 색깔이 진짜 다를 거예요. 포인트는 이렇게 귀엽게 색연필을 사용해서 그려줘도 너무 좋아요.